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켰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퍼펙트 데이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이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흔히 뭐 힐링 영화 혹은 뭐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저희한테 한 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 물음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가? 이거를 저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추구를 늘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제 수행이나 어떤 공부나 명상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뭔가의 어떤 상태를 얻고자 한다. 행복이면 행복, 뭐 어떤 트랜스적인 상태라던가 뭔가 이제 쿤달리니가 깨어난 그런 거라든지 아무튼 뭐 견성, 깨달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 진리 이런 것들도. 근데 이 영화는 주인공이 히라야마라는 도쿄의 어떤 늙은 화장실 청소부였잖아요. 예. 이 사람은 명상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적으면서 해보겠습니다. 명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깨달음을 말하는 도인, 성인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삶에서 지금 일어난 이유가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하고 좋다고 이제 와 닿으시면은 하면 됩니다. 예. 제가 이거 자체를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같은 일을 하고 매일 같은 음악을 듣고 매일 같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 혹은 뭔가 야망이나 비장함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냥 뭐 맨날 같은 아침 혹은 매일 같은 일 뭐 이런 거 이런 삶에 이제 반복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를 뭐 공허하다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의미 없는 삶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뭐 쳇바퀴 같은 삶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히라야마라는 삶의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는 뭔가 공허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저희에게는 있고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에게는 있고 이 사람에게 없는 거는 더 나은 나가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쓸 거가 있네. 네. 더 나은 나. 저희는 항상 이 더 나은 나를 상정하고 내일의 나는 더 나은 나가 되어야 해. 혹은 오늘의 나는 이러이러한 해야 해.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해. 이런 게 보통 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성장해야 할 나, 혹은 뭐 더 깨달아야 할 나,
혹은 더 치유되어야 할 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모든 서사들이 이 히라야마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삶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똑같은 거를 부정하지도 않고, 그 똑같은 삶이 겉으로 봤을 때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뭔가 오락가락 하는 건 늘 있거든요. 이 사람도 뭔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울고, 가끔씩 이제 되게 공허해 보이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일어난 거고,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삶이 있는 그대로 그냥 저희한테 전해지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의 어떤 기준 속에서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늙음하게 가족도 없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집도 뭔가 좋은 집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데, 근데 하루하루를 봤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랬다라는 거를 메시지로서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네. 그래서 이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굳이 뭐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저의 이러한 관점에서 말을 좀 더 해보자면은, 더 나은 나가 이제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나 목적지나 서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불필요한 추가적인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히라야마라는 사람은 어쨌거나 세상을 관찰을 되게 잘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퇴근할 때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성인의 95%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빗속에서 완전히 홀딱 이제 젖은 그 상태로 어린아이처럼 놀아보는 경험이 없이 생을 마감한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히라야마 이 사람도 세상을 되게 있는 그대로 관찰을 잘 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코모랩이라고 하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되게 이제 자주 관찰을 하고, 화장실 바닥에 이제 얼룩이라던가 길거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장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되게 이제 관찰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가 말하는 그런 알아차림 관점에서는 이 사람도 그냥 늘 알아차리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어떤 통제가 없어요. 이 알아차림이 이러해야 한다, 그런 것도 없고, 저희가 보통 명상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있잖아요. 뭐 그게 뭐 윗바사나가 됐건 뭐가 됐건 어쨌건 간에 이제 뭐 그런 알아차림은 보통은 어떤 마인드가 이제 기반이 돼 있냐면은 나를 더 좋게 만들어야지, 혹은 내 상태를 뭔가 좀 더 좋게 만들어야지 하는 게 바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히라야마라는 이 주인공의 시선에는 이러한 이제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뭔가를 이제 고쳐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계속 붙는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불교나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무심, 혹은 뭐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한다,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결인 거죠.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또 계속 지금 말을 하게 되는데,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게 이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소음 속에서
드러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라야마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 그리고 뭐 화장실, 그것도 이제 뭐 공중 화장실, 그리고 도쿄라는 이 도시 속에서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런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피해서 뭐 산속으로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응을 안 해요. 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무감각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주체가 되어서 선택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삶을 살고 있다. 예. 이런 맥락인 거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외로움을 겪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자기의 어떤 여동생이 되게 이제 유복해 보이는 여동생이 그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이제 그 여동생의 딸이죠. 히라야마의 조카를 이제 다시 찾으러 히라야마의 집에 이제 방문하는 그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이제 있고 나서 히라야마가 굉장히 또 내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뭐 과거에 대한 회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뭔가 내적으로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던가 뭐 흔들림도 있겠죠. 근데 그 겉으로 봤을 때 그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났다가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저희는 보통 이제 그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고통이나 불행 같은 게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뭔가 자책하고 원망이나 연민, 그런 거에 이제 뭐랄까요, 그런 거에 휘말리는 경우가 되게 이제 많은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올려볼게요. 예. 한마디로 저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의 고통이 또 어디서 비롯이 되냐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이거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떤 나라는 고정된 주인의 의식, 주체 의식이 아직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히라야마라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희가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냥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뭔가 강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또 아니거든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돈도 많이 없어 보이고 그냥 청소일 하면서 자기 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무시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마저도 되게 안정돼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봤을 때 이러한 지켜야 할 중심, 이런 게 이제 뭔가 우리한테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훨씬 덜해 보인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켜야 할 중심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우리의 자존심, 혹은 뭐 우리의 정체성, 혹은 뭐 역할. 네, 이런 게 저는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지금 이 사람과 우리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 모든 게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할 것으로 작용할 때 저희한테 부담으로써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키는 게 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이 사람을 밀어도 이 사람은 이제 뭐 버텨야 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관점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영화는 한마디로
약간 이런 관점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애쓰면서 사냐? 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안심이 되는지, 왜 우리가 멈추면은 불안해지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혹시나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불편감을 느낀다면은 그 불편감은 그냥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거울로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기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명상, 기도, 깨달음 뭐가 있을까요? 뭐 독서나 혹은 지금 저의 어떤 이런 영상을 보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뭐 공부, 마음 공부, 영성 공부, 진리 공부 뭐 이런 거를 이제 수행이라고 본다면은 흔히 수행하지 말라 혹은 무수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무수행의 삶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서 계속 말하는 게 여러분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숨을 안 쉬고 싶어도 숨은 자동으로 쉬어지는 거고 심장박동도 알아서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취업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있나요? 뭔가 여러분한테 닥친 그 조건들이 돈을 이제 벌게끔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무수행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또 아니에요. 근데 다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제일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뭘 하든 남한테 내가 그거를 증명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러한 것 속에서도 뭔가 내 사상이 맞다, 내 관점이 맞다, 나의 수행법이 맞다, 이게 맞다.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뭔가 이제 남한테 뭔가 계속 이제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것들이 놓아질 때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는 하나의 지점인 거죠. 네. 그래서 히라야 아마라는 이 사람도 이렇게 살아도 된다. 자기의 이런 삶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 사람은 그것조차 넘어서 자기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지 않는 그 침묵이 그냥 저희한테 있어서 또 다른 의미에서 가르침으로 이제 와 닿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무수행 이 관점에서 그냥 말을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수행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더 조용해지고 더 단단해진다. 이 수행이 사라진 자리라는 게 수행이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수행을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거에서조차 한 걸음 뒤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 명상이건 기도건 깨달음이건 독서건 이런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건 이것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퍼펙트 데이즈나 제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러한 관점에 조금 더 가까워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